이번에는 조동사로도 일반 동사로도 역할 기능을 하는 니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그질러리인 니드의 우리말 문법 용어 조동사를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제시된 고어형 격식체 표현에서 필요를 표현하고자 니드가 쓰였으면 두 표현에서의 쓰임은 조동사인가요, 본동사인가요? 예시 1에서는 니드의 3인칭 굴절어 s가 부가되어 본동사로 쓰인 꼴이지만 예시 2에서는 니드의 s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과 2 표현 모두 불필요를 말하고 있는 형태인데도 not 뒤에 생략된 요소는 3, 4, 5에 비교해서 보듯이 서로 다릅니다. 예시 3에서는 니드가 동사이므로 not 뒤에 생략 요소가 투부정사로 복원되지만 예시 4에서는 니드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생략된 v는 원형분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시 5에서도 역시 니드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니드 플러스 v 형태로 쓰일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 쓰이는 것일까요? 동사이면서도 과거형 시제가 잘 사용되지 않는 니드 사용을 보면서 구문에서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니드는 우리말 번역 시 필요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 표현에서의 동사 동작 니드는 우리말 번역어에 따르면 아이가 하는 느낌 동작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 동작은 주어 자신의 동작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동사로의 1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형 구문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도 본문 1 구조는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어가 더해져 있는 5형식의 부여 구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여 구문의 심층 구조에 따르면 니드 동작은 대상인 마이카를 피동화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피동의 상태는 과거 분사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동사 니드는 대상에게 어떤 의미로든 동작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주어의 느낌 동작 필요는 결핍에서 느껴지는 현상이라서 주어는 니드를 말할 때 마이카를 결핍 대상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핍에 대한 충족 상태를 구체화해서 밝힌 나열 구조로 받아들이면 니드도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는 심층 사역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드의 심층적 사역 의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앞본문 1은 동사 니드가 결핍 대상을 목적어 자리에 두는 형태이었는데 본문 2에서의 어휘나열을 보면 표층 구조상으로 니드의 목적어 유는 결핍 대상이 아니라 주어가 필요로 하는 결핍 충족 요소이므로 결핍 대상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펼침 2의 경우를 보면 낡아서 헤어진 구두가 결핍 충족을 받아야 할 결핍 대상이지만 펼침 1에서의 유는 주어 아이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지 충족되어야 할 결핍 대상이 아닙니다. 펼침 1의 구조 분석 틀에서 보면 유는 주어가 느끼는 필요 대상으로 선택되어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니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결핍 대상이 생략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략은 대화자 상호 간의 복원 가능성에서 발생할 것이고 또 니드가 자기 느낌 동작이므로 주어에 대한 제기대 명사로의 생성 복원은 타당해집니다. 주어는 니드를 통해서 결핍 대상을 밝힌 다음 그 결핍 대상에게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채우고자 함이므로 이 같은 표현이 가능하려면 심층에서의 개념작용은 결핍 대상에게 필요 대상이 있게끔 선택해야 한다라야 합니다. 본문 3에서 주어는 사물주어 마이 컴퓨터이고 동사는 니드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수리를 받아야 할 상태에 처한 사물에 불과하므로 동사 니드는 마이 컴퓨터가 하는 동작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화자의 느낌 동작입니다. 마이 컴퓨터는 어떤 대상에게 니드라는 결핍을 충족해두고자 하는 능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마이 컴퓨터를 능동문의 행위자로 표현해줍니다. 그러면 본문 3에서는 니드의 대상, 즉 결핍 대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어가 하는 니드라는 동작이 결핍 대상에게 필요를 채우고자 한다고 본 것에 따르면 니드의 목적어 위치에 그 자신을 결핍 대상으로 제기시킬 수 있어서
예시 1, 2, 3의 펼침 구조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상황 부가부에 나열되는 억구는 대상의 결핍에 대한 충족 요소, 즉 필요 요소인 구체화 억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핍의 충족 상태는 is로 지정되어진 심층적 수동화를 구체화해줄 표현 억구이므로 당위전치사 to와 확정분사 ing의 역할 기능에 따른 해당 의미가 결핍 대상인 itself의 충족사항으로 서술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수리해야 할 당위적 시도와 수리 동작의 확정이 컴퓨터가 처한 상황에서 행해져야 하는 필요한 요소라고 부과된 셈입니다. 그러나 예문 3의 repaired는 과거분사이므로 이미 끝난 수리의 완료상태 표현입니다. 그런 완료상태가 상황 부가부에 구체화되어진 것이라서 과거분사로 구체화된 이미 끝났다는 상태 표현이므로 마이컴퓨터가 need 동작으로 지금의 필요를 말하면서 선택할 결핍 대상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장 수리의 완료 상태는 컴퓨터 사용자가 선택할 필요 부분이지 컴퓨터 그 자신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서 비문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르면 결핍 대상을 심층적 수동 대상으로 하는 예문 4와 같은 구문 구조로의 표현이 적절하게 됩니다. 예문 4 형태의 표현에서 주어 I는 필요를 느끼는 행위자이기에 충분하고 고장난 컴퓨터는 수리받게 될 결핍 대상이므로 마이 컴퓨터의 결핍이 충족되어 repaired 상태이기를 바라는 need 구문으로 적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이유로 예문 5와 6 두 표현을 어색하게 만듭니다. 지금 주어 I가 바라는 컴퓨터에서의 결핍 충족은 컴퓨터에 나타난 고장 상태의 수리 완료이므로 to의 수리 시도나 ing의 수리 확정 상태는 need의 동작 행위인 충족되기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절 동사 need의 하기에 의해서 대상인 마이 컴퓨터는 심층적으로 되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결핍 충족이 된 상태가 아니라 결핍 충족의 시도 상태와 결핍 충족 중에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두 구문은 표현상의 비문이 됩니다. 예문 7과 8, 두 표현형이 앞의 5와 6 표현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구문으로 인지되는 것은 예문 5와 6에서 결핍 대상이었던 마이 컴퓨터가 예문 7과 8에서는 능동적인 주어로 쓰여 그 자신을 결핍 대상으로 다루는 심층 사역을 하는 꼴이고 컴퓨터 그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하기행위의 구체화 내용이 부과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동사 need를 선택하는 것은 주어가 있게 하고자 하는 구체화 대상이나 상황을 주어의 처지에서 선택해야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제는 선택의 여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need에 의한 필요는 결핍 상황에서 생겨났음을 보았는데 그러나 그 결핍 상황의 해결 여부는 선택적이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다른 결핍 상황 어휘 구문과 변별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문 1과 2, 두 표현은 눕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예문 1에서의 want는 행위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주어의 욕구 동작이므로 need가 행하는 선택적 욕구와는 다르게 됩니다. need는 want 동작 같은 주어의 의도에 따른 하기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의 처지에서 바라는 되기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택의 결과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4에서의 상황은 눕거나 눕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선택 자체가 여부를 가지는 선택 비선택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 차이를 견해사, 즉 조동사로의 쓰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eed가 조동사로 작용했을 경우로 대조해 보겠습니다. need가 조동사로 쓰인 예문 2와 4의 대조를 위해서 need 플러스 원형동사인 예문 1과 3을 설정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 1과 2는 동작 컴을 두고 온다 안 온다로 상반시켜본 대조이고 예문 3과 4는 견해 need를 두고 필요 불필요로 상반시켜본 대조입니다. 왜냐면 예문 2는 부정어 not이 뒤따라 나오는 동사 컴에 작용하기 때문이고 반면에 예문 4는 부정어 unt가 need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문 1과 2는 need가 선택의 여지에서 오든지 안 오든지 동작을 선택했지만 예문 3과 4는 need 자체가 선택의 여지에서 필요와 불필요를 말하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1과 2에서는 동사 컴이 need에 의해 선택되는 동작이라서 need는 컴 여부 중 하나를 필요로 선택한 것으로 작용하지만 예문 3과 4에서의 needn't는 선택의 여지에서 필요 불필요의 채택 여부를 밝힌 것이 되므로
니든트가 쓰인 본문호는 컴 여부를 떠나 선택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화자의 견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예문 1과 2 표현의 대조는 행위 여부의 동태상반이고 예문 3과 4로의 대조는 필요 유무의 견해상반이 됩니다. 여기서는 니드가 조동사와 본동사로 쓰였을 때의 경우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구문들은 본문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에 따른 해석으로 나스 축약 결속과 의미 지배에 따라 서로의 의미가 달리 전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 4 같은 형태로의 대답에서 니드는 조동사인가요? 일반 동사인가요? 본문 6이 조동사, 즉 견해사로의 질문이므로 그에 대한 대답에 사용된 니드는 조동사이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시 말해 화자가 청자의 견해를 물었기 때문에 청자도 견해로 대답해야 하므로 대답구문 4 표현은 다음과 같이 복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원구문은 조동사 니드 다음에 원형동사가 이어진 형태인데도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 되고 맙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원형동사가 아닌 to 플러스 원형동사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니드가 조동사 아닌 본동사로 전환되는 듯한 이 현상은 니드가 느낌 동작이고 그 느낌 동작이 주어나 화자나 동일하게 인지하게 되는 마음 동작이므로 주어의 동작이자 화자의 견해로 작용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니드가 조동사로 동사 앞에 발화되는 니드 플러스 원형 동사 구조는 그 동작 형태만을 대상으로 다루는 화자의 견해가 되는 셈인데 태생적인 자기 유형의 동작 형태 자체가 직접적인 결핍의 요소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니드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당면한 결핍 요소가 되는 상황은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형 동사는 태생적인 자기 유형을 말하며 그 동작 형태를 기정사실화해주는 역할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니드의 역할 기능이 당면한 결핍 요소를 있게끔 하는 선택이고 보면 동작의 구체적 시도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예문 5에서처럼 동사 원형의 동작성을 니드의 결핍 요소로 대상화해주려면 원형 동사 앞에 당위적 시도를 말하는 to를 전치시켜서 그래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시도적 동작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도 당위성이 대상으로 주어져야 하는 동사들은 많은데 대표적 어휘가 have to, like to, prefer to이며 예문 5 같은 표현입니다. have 역시 주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진임 동작이며 그렇게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 당위적 동작, 즉 그래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도성 동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to 플러스 동사원형으로의 표현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need 앞에서 부정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문 1과 2 모두 동작을 부정하기 위해 대동사 do가 부정된 doesn't가 쓰였는데 have to를 조동사로 수용하면 안 되는 예가 표현 2입니다. need와 have, 각 어휘의 심층적 작용 개념대로 의미를 분석해보면 예문 1은 화자가 he에게 to come을 선택하는 동작을 하지 말라는 부정이고 예문 2에서는 to come이 수행할 동작으로 주어져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두 구문 모두 동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예문 1은 해야만 하는 동작 to come을 있게끔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이고 예문 2는 해야만 하는 동작 to come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가 됩니다. 본문 8은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he가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경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have 플러스 pp라는 표현 방법 때문인데 come은 완료분사, 즉 이미 되어 있는 동작 결과를 상태화한 완료형입니다. 이 상태화를 대상으로 취하는 have가 not에 의해서 부정되어 있기 때문에 need는 come으로 표현된 동작의 결과를 안 가지고 있게끔 선택했어야 된다의 견해사로 작용했고 불필요한 동작을 했다가 되어 올 필요가 없는데 왔다라는 뉘앙스를 내포한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need는 과거형이 잘 사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본문처럼 주절 동작이 과거이므로 과거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필요 표현, 다시 말해서 시제의 일치가 필요한 상황 구문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조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일치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절 동사가 과거이므로 조동사 역시
시제에 맞추어 과거형이 나올 법하지만 예문 1에서 보듯이 현재형 니드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는 실제형 will shall과 상반적으로 과거나 미래로의 화자 추정치 견해를 드러내는데 화자에 의한 견해사로의 need 조동사는 화자 앞에 이미 발생한 당면한 결핍 대상을 보고 선택의 필요에 따라서만이 발화되기 때문에 그 충족 요소들을 현재형인 실제치로 말하는 것만 의미가 있을 뿐 과거형으로는 쓰임이 불필요한 듯합니다. 지금까지의 need 사용 구문으로부터 도출된 특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need는 주어의 동작동사이자 화자의 견해사, 즉 조동사로 작용합니다. 둘째, need는 결핍의 느낌이며 결핍 대상의 처지에서 충족 요소를 선택합니다. 셋째, need에 의한 필요행위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행해집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need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need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